자, 유튜브 친구들 유하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한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나타난 이유는 이번에 새로운 지역이 16일을 나오게 돼가지고 오늘 할 거는 여기 나와있듯이 뉴비는 어떤 캐릭터를 써야 하는가, 캐릭터 추천에 앞서서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제 주관으로 이루어진 선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되는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혹시 고인물도 보시고 이거 좀 반대야, 혹은 이거 얘도 좋은 것 같아요 하면은 댓글에다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분류를 할게요. 분류를 하자면 원신에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원신에도 포지션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포지션이 원신 회사인 제작사인 미호요에서 정한 게 아니라 원신 유저들이 만든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각 메인 딜러, 서브 딜러, 서포터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메인 딜러는 일단 특징으로 말하자면은 파티의 다른 캐릭터한테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메인 딜러로서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두 번째, 서브 딜러는 말 그대로 딜을 좀 도와주는, 딜 넣는 걸 도와주는 캐릭터를 서브 딜러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파티 캐릭터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범용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포터. 서포터는 딜 이외의 영향력을 주고, 원신은 메타가 있어요. 원신에도 메타가 있는데, 원신의 메타는 어떤 메타냐면은 딜 찍누 메타거든요. 이게 육성이나 가차를 해서 좋은 캐릭터, 좋은 아이템을 돌파해서 스탯을 높여놓으면은 딜로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해요. 다른 기믹 파회를 하지 않고 딜로만 이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의 입지가 후반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유저들이 정한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유저가 서브 딜러로 표현을 했는데 메인 딜러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서브 딜러인데 서포터의 능력을 보고 키워서 서브 딜러보다 서포터에 가깝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댓으로 나눠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딜찍누 메타라서 메인 딜러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서브 딜러를 넷 데리고 있으면은 메인 딜러만큼 딜이 나오니까 굳이 메인 딜러를 안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이번 PPT에서는 이거를 베이스로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원신은 각자 캐릭터마다 무기가 달라요. 한송검, 팔, 강병기, 양송검, 법구고요. 딱히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이 게임이 원소 시스템 이라고 하죠. 원소 기반 전투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서 무기가 상관이 크게는 없어요. 없진 않거든요. 없진 않는데 크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한송검 캐릭터가 밸런스가 좋음이라 적어놨지만, 밸런스가 안 좋은 한송검 캐릭터도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송검을 생각하면 조금 묵직한 맛, 한방,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기반에 깔려 있긴 한데 스피디한 느낌의 한송검 캐릭터도 충분히 있고요. 여기 버구는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은, 버구가 원거리 공격이거든요. 보통 캐릭터가 헤이조라는 캐릭터인데 평타가 근접 공격이에요. 근데 버구 캐릭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크게 있지 않은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소 시스템이 있죠. 불, 물, 전기, 얼음, 풀, 바람, 바위, 이렇게 있어요. 일단 7가지 속성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나 장단점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ABC, QWER 누르듯이 하면은 웬만하면 잡히게끔 게임이 설계가 돼 있어요. 아마 이거는 고인물들도 굳이 안 챙기는 고인물의 영역,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 뉴비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캐릭터 설명을 들어갈 건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4성 캐릭터만 뽑았어요. 왜냐면은 원신이라는 것 자체가 캐릭터를 얻으려면은 주된 방법이 가차인데, 5성 캐릭터가 픽업을 안 하면은 또 얻기가 어려운데, 4성 캐릭터도 픽업을 안 하면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4성 캐릭터도 얻기 어려운데 5성 캐릭터를 넣는다? 그거는 조금 뉴비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5성 캐릭터는 제외하고 4성 캐릭터만 뽑았어요. 두 번째 기준은 무과금으로 통용될 영돌 기준으로 뽑았어요. 이게 돌파를 하면은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5성 바닐라, 돌파하지 않은 5성 캐릭터보다 돌파 6개를 한 4성 캐릭터가 훨씬 좋은 때가 생겨요. 원신은 돌파가라는 게 크리티컬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영돌 기준으로 말씀드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활용성. 뉴비 때도 썼으면은 후반 가서도 써야 되잖아요. 사실 뉴비라는 게 자원이 한정적이고, 만약에 여기서 자원을 함부로 써버리면은 초반에 쓰는 캐릭터랑 후반에 쓰는 캐릭터의 차이가 생겨버려서 그만큼의 재화를 버리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제 주관성 100%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성 캐릭터도 픽업이 아니면은 가차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추천해주는 캐릭터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 이런 문제에 처했고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돌파가 가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육성해야겠다 하는 약 일종의 표지판처럼 이해해주시고 플레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추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바로 행추입니다. 행추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포지션은 서브딜러로 주로 기용되는 친구고 속성은 물, 무기는 한손검. 이 캐릭터의 장점은 첫 번째, 물 속성이라는 게 크죠. 물 속성 서브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물 속성 캐릭터가 사실 지금은 엄청 많아요. 8월 4일 기준으로 물 속성 캐릭터가 바바라, 행추, 캔디스 반이 4성 캐릭터예요. 근데 다른 캐릭터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바바라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포터, 힐러예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를 쓰기에는 메타로서도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능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스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이 친구도 굳이 따지자면은 서브딜 혹은 메인딜로 기용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캔디스라는 캐릭터는 일단 지역이 훨씬 뒤에 있는 수메르라는 지역에서 성장이 가능하고 또 행추가 캔디스라는 캐릭터보다 훨씬 범용성이 높고 사용하기가 편해요. 사용하기 편한 게 가장 큽니다. 사용하기 편한데 물속성을 묻힐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서브딜을 담당하고 있는 행추, 이 캐릭터는 범용성이 좋아요. 원소 반응이라는 걸 주로 하는 원신의 전투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원소 반응에 물 속성이 생각보다 메이저합니다. 증발이라던가 아니면은 감전이라던가 빙결이라던가 물 속성이 활용이 많이 되는 속성이거든요. 근데도 4성 캐릭터가 바바라, 행추, 캔디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고 또 사용되기도 편해요. 열의 9은 추천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행추라는 캐릭터는 성장이 끝난 후반 가서도 쓰입니다. 쓰임새가 좋아요. 캐릭터 키울까 말까 하면은 이 캐릭터 강력 추천드리는 캐릭터입니다. 행추. 자, 다음 추천 캐릭터로 넘어갈게요. 다음 추천 캐릭터는 연비입니다. 연비 보시고 아마 많은 유저들분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연비? 그런가? 싶을 텐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연비의 포지션은 메인딜러입니다. 메인딜러로 주로 사용되는 친구고 속성은 불, 그리고 무기는 법구입니다. 강공격 평타 캐릭터죠. 평타를 때려서 딜을 만드는 평타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장점은 첫 번째, 무난한 불속성 딜러예요. 이 무난한 불속성 딜러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게,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중 하나가 불하면 딜러잖아요. 원신도 비슷하게 작용돼서 불속성은 대체적으로 공격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혀있어요. 그런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무난한 딜러이 아닌가, 연비가. 두 번째 장점은 장비의 범용성이 정말 뛰어난 친구예요. 원신은 스탯이 조금 단촐하게 있지만 성유물이나 장비 같은 거에 맞춰서 주기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많지가 않아서 결국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연비라는 캐릭터가 그 부분에서 좋은 게, 이 캐릭터를 추천하는 스탯은 치명타입니다. 데미지, 치명타 확률 이쪽인데, 만약에 치명타 확률이나 데미지가 없어서 공격력 성유물을 줘도 좋고 원소 마스터리, 원소 충전 관련된 장비를 줘도 좋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범용성이 좋아요. 어떤 거를 줘도 딜러로서의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연비다. 가차에서 나오는 4성짜리 장비라던가 4성짜리 무기라던가 단조를 해서 만드는 장비라던가 할 거 없이 이 캐릭터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스탯이 범용성이 넓어서 뉴비분들은 장비가 많지 않잖아요. 원신에선 성유물작이라고 하는데 성유물작 할 시간도 없고 무기 가차 골릴 준비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연비라는 캐릭터가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쉽게 원소를 묻히는 버프 캐릭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불속성 원소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데미지형 원소 반응이 많아요. 어떤 캐릭터, 어떤 조합을 해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되게 이득을 보기가 쉽다, 그런 거죠. 연비의 장점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장비를 써도 쉽게 1인분을 할 수 있는 무난하게 좋은 캐릭터, 심지어 원거리 캐릭터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나름의 고인물이라 생각하는 저도 연비를 종종 쓰거든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처음 보는 보스를 만날 때 써요. 상대의 패턴을 보고 파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조합상으로도 조합을 크게 안 타고 일단 무조건 클리어할 수 있으니, 연비가 만약에 내가 메인 딜러가 없는데 연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연비 웬만해선 키우시는 게 손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강추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캐릭터 디오나입니다. 자, 디오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포지션은 서포터, 그리고 속성은 얼음, 무기는 활입니다. 주로 베리어와 힐, 그러니까 생존력을 좀 담당해주는 서포터죠. 첫 번째 장점을 말하자면은 파티 안정도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갑니다. 배리어와 힐이 동시에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파티 안정도가 완전 많이 올라갑니다. 배리어만 갖고 있는 캐릭터도 많고 힐만 갖고 있는 캐릭터도 많은데 배리어 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캐릭터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서포터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뉴비분들이 쓰기에도. 근데 분명 다른 캐릭터도 배리어 힐이 있거든요. 노에일이라던가 많이는 없는데 이제 배리어 힐이 있는데 굳이 이 캐릭터를 추천하냐면은 그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희소한 얼음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얼음 속성이 희소합니다. 이게 물 속성만큼은 아닌데 얼음 속성이라는 카테고리도 희귀하고 그 얼음 속성 중에서도 성능만 보고 쓸 수 있는 캐릭터는 더 적거든요. 얼음 캐릭터들이 성능이 고르게 좋은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기믹이라던가 몬스터 공략이 있어서 얼음 속성이 필요하면은 이 서포터가 그걸 챙겨준다? 이거는 장점이 되게 쉽고 또 활을 쓰기 때문에 약점 공략도 가능합니다. 약점을 공략해야 되는 캐릭터가 나오면은 그걸 얼음 속성으로 맞출 수 있다? 큰 메리트고 그게 심지어 서포터가 해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이 캐릭터의 주 스탯은 HP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탱킹 어느 정도의 탱킹이 가능합니다. 뭐 원신의 탱킹이 얼마 정도 대단하냐겠냐마는 이게 어느 정도 상대 기믹을 맞더라도 바로 죽지 않아요. HP 관련 성유물 장비를 먹기 때문에 생존율도 조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걸로 유지되냐? 원신은 아까 말했다시피 딜러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이외의 성유물들이 남거든요. 딜러 이외의 성유물이 썩게 돼 있어요. 그런 HP 관련 성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디오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 주관적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과금러가 아니어서 딜 찍누가 완전 휙휙 되는 캐릭터가 아니면은 디오나란 캐릭터는 후반 가서도 충분히 쓸 요지가 있는 캐릭터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디오나라는 캐릭터가 유지력, 생존력에 대한 스탯이 워낙에 좋고 배리어 힐도 되는 원거리 공격에다가 희소한 얼음 캐릭터고 그렇다 보니까 초반은 물론이고 후반에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있는 좋은 서포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서포터 궁하시면은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음 마지막 추천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추천 캐릭터는 최애캐입니다. 자, 최애캐로 설명드리자면은 최애캐 첫 번째 포지션은 정실 포지션이고요.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속성으로 하는 캐릭터고 무기는 존재 자체가 무기예요. 이 캐릭터 존재가 무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애캐를 추천드리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원신 플레이의 특징이 가장 주된 이유인데요. 원신 게임 플레이가 메타라는 게 존재하긴 해요. 메타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클리어할 수 있게 만들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일단 파티 자유도가 높아요. 게임에 파티 자유도가 높아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딜찍누 메타라고 하잖아요. 딜찍누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캐릭터를 써도 최소한의 딜이 나오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메타랑 조금 거리가 멀어도 충분히 사용할 유지가 충분히 있는 게임이라 최애캐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해야 오래 하니까 저희가 게임을 쉽게 하고 편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즐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게임 오래 즐길 수 있으려면 또 최애캐 많은 게 없으니까 오래 즐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은 캐릭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차라서 안 나오면은 말짱 도루묵이야. 얻을 수 있을 때 그냥 얻고 써야 돼. 그게 맞아. 그게 한치의 틀림도 없어. 100% 객관적인 건데 원신은 뽑을 수 있을 때 뽑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언제 얻을지 언제 못 얻을지 몰라요. 한 번 갔다가 집 나간 며느리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유라라는 캐릭터가 픽업이 됐는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캐릭터. 그래서 최애캐 꼭 뽑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천하기 개인적으로 아쉬운 캐릭터를 뽑았어요. 좋은 캐릭터입니다. 보통은 좋은 캐릭터인데 넣어봤어요. 가볍게 하자면 첫 번째 무성 카즈아 아니고요. 대체된 사진이고 여행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행자 사진을 못 찾았어요. 대체된 사진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일단 여행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얻는 캐릭터죠. 게임 시작하는 주인공 캐릭터인데 여행자를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성능이 안 좋아요. 그게 가장 커요. 성능이 안 좋습니다. 성능이 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성능이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굳이 이 캐릭터를 안 써도 돼요. 물론 남행자는 모르겠지만 여행자는 예쁘기 때문에 충분히 키울만 하다. 말씀드렸죠? 최애캐면은 키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키우셔도 됐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로 의해서 이 캐릭터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는 노엘입니다. 노엘은 처음에 주는 캐릭터잖아요. 처음에 준다고 해야 되죠. 처음에 재화 8개로 가차를 돌 수 있는 거에 이 캐릭터를 필수로 얻게끔 설정된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에 가볍게 대해 설명하자면은 메인 딜, 배리어, 힐, 방어력까지 사용하는 육각형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단점도 마찬가지로 육각형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배리어가 단단하긴 합니다. 배리어 주려고 쓰면 되긴 하는데 다른 배리어 캐릭터들이 훨씬 더 다른 가지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캐릭터를 힐러로 쓰기에도 다른 캐릭터들이 힐이 훨씬 더 좋고 메인 딜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한 작은 육각형 캐릭터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캐릭터의 장점은 육각형이 작은 육각형이긴 한데 안 깨져. 망치로 수도 없이 두들겨도 안 깨질 완전 탄탄한 식스팩을 딱 갖춘 작은 육각형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캐릭터가 최애캐시면 키우셔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다음 캐릭터 놀랍게도 베넷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보시는 고인물들이 놀랄 거예요. 베넷? 베넷이 안 좋아? 너 딱 와. 너 일로 와. 너 여기서 어디서 약을 팔아? 하면서 화내실 거 안 돼.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뉴비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조금 아쉬운 캐릭터라고 해서 베넷을 조금 선정해봤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캐릭터가 파티 안정도가 조금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원신 뉴비분들은 게임에 대한 안정도가 조금 낮은 게 당연한데 베넷이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불을 많이 묻혀요. 바닥에다도 묻히고 물에다도 묻히고 번개에다도 묻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짤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짤댐이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데미지더라고요. 뉴비분들이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플레이해야 하나?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짤딜이라는 게 꾸준하게 들어와서 추천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낼 만한 큰 화력이 필요한데 뉴비분들한테 그 정도의 화력을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포장을 해보자면은 궁극기 하나만 찍어도 웬만한 성능이 나오는 1티어 캐릭터예요. 후반 갔을 때 무조건 사용할 만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완전 생초짜 뉴비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넷이었고 다음도 놀라지 마시라. 무려 시노부예요. 시노부 보고서도 이제 많은 고인물들이 시노부! 야 베넷은 물려놨다 쳐. 시노부를 안 써. 4성 1등 캐릭터 얘를 빼? 들어보세요. 일단 시노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캐릭터도 1티어 캐릭터입니다. 티어표 하면 항상 위에 있는 캐릭터예요. 힐도 되고 공격력도 증가하는 끝났죠? 말 다 했어요. 서브 딜이 되는데 힐과 공격력이 되는 캐릭터다. 제가 아까 노예 설명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서브 딜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캐릭터는 무려 서브 딜도 있는 캐릭터야. 네, 하지만 이 캐릭터를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육성과 스토리 진행이 조금 어긋나 있어요. 이나즈마까지 뉴비분들이 가야 하는데 물론 지금 좀 쉬워지긴 했지만 몬드 리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게 좀 컸고요. 그리고 베넷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다른 캐릭터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시노부라는 캐릭터가 저랩일 때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 엇가라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육성과 스토리 진행이 조금 멀다는 거. 내 캐릭터 내가 진짜 시노부만 키웠어.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추천하기 아쉬운 캐릭터라고 했지만 이 여기 나오는 캐릭터 그러니까 베넷 시노부는 후반 가서 꼭 키워야 되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진입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진입해야 되는 캐릭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캐릭터도 만약에 최애캐다 싶으면은 처음부터 키워도 됩니다. 마치며 제가 수메르까지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애캐 키우는 겁니다. 최애캐 키우세요. 즐거운 원신 뉴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 댓글에다 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장해드릴 테니까 작성해주시고 반대로 고인물분들도 나 이 캐릭터 뉴비한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은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유바.